우리가 등식이라고 있어. 등식. 자, 등식은 뭘 보고 등식이라고 얘기해? 등식. 응? 등식. 자, 등식이라는 것은 뭐냐면 등호가 존재하는 식을 보고 등식이라고 얘기를 해주는 거야. 등호가 있어서 좌변과 우변이 어떻게 되는지 나타낸 걸 등식이라고 얘기해 준단 말이야. 자, 근데 등식은 두 가지로 나뉘게 돼. 뭘로 나뉘게 되냐면 항등식과 방정식으로 나뉘게 된다. 그러면 여기 있는 항등식이라는 것은 뭘까? 자, 중학교 1학년 때 나왔던 개념들이야. 항등식이라는 것은 뭐냐면 어떤 특정 문자, 자, 전 시간에 뭐 특정 문자에 관련된 간단하게 설명을 했었지. 그래서 특정 문자를 만약에 x라고 한다면 그 x라는 특정 문자에 어떠한 값을 대입한다 하더라도 등식이 항상 성립하는 것을 보고 항등식이라고 얘기해. 알겠지? 자, 어떻게 된 거냐면 어떤 특정 문자 x라고 한다면 x에 어떠한 값을 뭐해도 대입해도 항상 참이 되는 것이 바로 뭐냐면 항등식이다 라고 얘기를 해주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방정식이라는 것은 뭐냐? 자, x에 어떤 값을 대입하게 되는데 어떤 값을 대입을 해주게 되는데 그런데 뭐가 되는 거냐면 등식이 경우에 따라서는 참이 될 수도 있고 등식이 거짓이 될 수도 있는 거예요. 즉 등호가 성립할 수도 있고 성립하지 않을 수도 있다는 것을 나타내 주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방정식일 경우에는 이렇게 등식이 성립하도록 만들어 있을 때 그때 여기에 있는 x의 값을 찾아주게 돼요. 오케이? 그때 등식을 성립하도록 만들어주는 x의 값을 뭐라고 해준다? 방정식의 해 또는 근이라고 얘기를 해주게 되는 거야. 그래서 해나 근을 구하는 것을 일단 기본적으로 놓게 되는 거죠. 자, 그럼 만약에 우리가 여기서 AX는 B를 구하여라 라는 말이 있다 한다면 이거는 어떻게 될까? 뭘 구하라는 얘기가 되겠어? AX는 B를 구하여라. X는 A분의 B? 자, 이거는 지금 현재 등식이잖아. 그러면 여기에서 얘가 항등식일 수도 있고 방정식일 수도 있는 거야. 방정식이라고 얘기한다면 말 그대로야. 방정식이라고 한다면 x는 a분의 b, 그냥 원래는 a분의 b가 정확하게 아닌데 일단 간단하게 이렇게 놓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뭐냐면 요 x의 값을 계산하는 것을 일반적으로 방정식이라고 얘기를 해주는 거지. 그런데 항등식에서는 x를 어떠한 값을 대입한다 하더라도 등식이 무조건 성립해야 되기 때문에 얘는 뭐가 되는 거야? x의 값을 구하는 게 아니란 얘기야. 그럼 이때는 뭘 구하는 거냐면 a, b의 값을 구하게 돼. 그래서 주어진 등식이 있다고 했을 때 이것이 항등식이냐 또는 방정식이냐에 따라서 내가 구하고자 하는 것이 a, b가 되느냐 아니면 x가 되느냐라는 것이 달라지게 된다라는 거예요. 알겠지? 그때 여기에 만들어진 이 a, b를 보고 뭐라고 해주냐면 얘네들을 보고 아직 결정되지 않은 개수가 된다라고 해서 미정계수라고 얘기를 해주게 되고 우리가 방정식에서 구하는 x의 값을 뭐라고 해줘? 얘를 보고 미지수라고 얘기를 해주게 되는 거야. 알겠지? 자, 그러면 항등식이라고 얘기를 한다면 특정 문자인 x를 구하는, 즉 미수를 구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거기에 붙어있는 미정계수를 구하는 것이 바로 우리가 구해줘야 될 것이다 라는 것을 알아두면 돼. 자, 이해가 돼? 자, 그러면 도대체 항등식은 어떠한 성질을 가지고 있는지 한번 생각을 해보면 항등식은 어떤 성질을 가지고 있는지 한번 보면 x를 어떤 값을 집어넣어도 무조건 등식이 성립한다고 했었지. 그렇지? 그래서 예를 들어서 뭐가 되는 거냐면 ax 플러스 b와 cx 플러스 d가 서로 같다라고 얘기를 한다면 어떻게 되는지 한번 보자는 얘기야. 자, x 대신에 얘가 항등식이라고 했을 때 여기다 쓰자. x에 대한 항등식이라고 쓰자. x에 대한 항등식이라고 얘기를 했을 때 뭐가 되냐면 x에 어떤 값을 대입해서 등식이 성립한다고 했었지? 여기다 어떤 값을 대입해서 등식이 성립하게 되는 거야. 그럼 x 대신에 0을 집어넣어 버리면 b는 뭐랑 같아야 돼? d랑 같아야 돼. 그 다음에 x 대신에 2를 집어넣으면 a하고 c가 같다란 얘기야. 오케이? 그 다음에 두 번째를 보면
AX가 B가 된다, B가 된다, 얘가 0이 된다라고 얘기를 한다면 X 대신에 0을 집어넣으면 B가 0이 되고 X 대신에 2를 집어넣으면 A도 0이 되는 거야. 아, 그렇다는 얘기는 여기에 지금 현재 1차와 1차가 있는 거잖아. 얘네들이 두 개 서로 같잖아. 그러면 항등식이라는 것은 뭐냐면 여기에 있는 x의 개수와 x의 개수가 서로 같아야 되고 상수항과 상수항이 서로 같아야 되겠다라는 것이 만들어지게 된 거예요. 이해가 되지? 그래서 우리가 등식이기 때문에 좌변과 우변이 있다고 했을 때는 좌변과 우변을 기준 놨을 경우에는 x의 개수는 x의 개수끼리 상수항은 상수항끼리 서로 같아야 된다라는 것을 의미하게 돼. 그런데 여기 0이라는 것을 이렇게 쓸 수 있어. 0 곱하기 x의 플러스 0이라고 쓴다면 x의 개수는 x의 개수끼리 상수항은 상수항끼리 서로 같아야 된다라고 얘도 얘기할 수가 있겠다라는 것을 의미하게 돼. 알겠지? 그러면 항등식이란 도대체 무엇이냐? 그럼 뭐냐면 얘를 좌변과 우변이 어떻게 생겨야 되냐면 얘가 지금 현재 똑같이 생겨야 된다는 얘기야. 두 가지의 식이 있다고 했을 때 좌변과 우변의 식이 똑같이 생기면 그것을 우리는 그걸 뭐라고 해준다? 항등식이라고 얘기를 해주게 돼. 알겠지? 반드시 x에 대한 항등식이기 때문에 얘를 x에 대해서 내림차순 정리를 해줘야 된다. x에 대해서 내림차순을 정리해줘야 각각의 차수에 대한 개수가 서로 같다라고 얘기해 줄 수가 있다라는 것을 의미하게 돼. 알겠지? 자, 이게 바로 항등식이야. 항등식 별거 없어. 자, 항등식이라는 것은 뭐다? x 대신에 어떤 값을 대입해도 등식이 항상 성립하게 돼. 그렇기 때문에 항등식이 되기 위해서는 좌변과 우변이 어떻게 생기냐면 똑같이 생겨야 된다는 것을 의미하는 거야. 알겠지? 자, 그러면 아까 얘기한 대로 항등식이라는 것은 여기 있는 미정계수를 결정을 하는 거라고 했잖아. 그럼 미정계수를 결정하려면 어떻게 해줘야 되느냐? 자, 미정계수를 결정해 주려면 미정계수를 결정해 주려면 두 가지가 있어. 첫 번째는 무엇이 있냐면 수치대입법이 있어. 수치대입법은 뭐냐 하면 내가 만약에 어떠한 값이 있다 했을 때 x 대신에 무엇을 대입해서 등식이 성립한다고 얘기했잖아. 그래서 아까 얘기한 대로 여기다 x 대신에 어떠한 값을 대입해도 등식이 성립하기 때문에 그거와 마찬가지로 0하고 2를 대입해서 이렇게 만들어지게 된 거지. 그렇지? 그래서 일단은 이거는 뭐가 되냐면 항등식의 정의에 의해서 내가 만약에 미정계수가 두 개가 있으면 식이 두 개를 만들어야 돼. 미정계수가 세 개가 되면 식은 세 개를 만들어줘야 되고, 그래서 내가 수 대신에 어떤 값을 대입해서 그거에 맞게끔 식을 만들어주게 되고 그걸 구해 갖고 오면은 되는 형태가 바로 요놈이야. 수치대입법이야. 알겠지?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뭐냐면 개수비교법이야. 자, 개수비교법은 뭐냐면 얘는 성질을 이용을 해주게 돼. 그래서 좌변과 우변을 각각 내림차순에 정리하게 돼. 그러면 항등식이 되기 위해서는 각각의 개수가 서로 같아야 된다고 했었지. 그래서 그렇게 비교해 주는 것이 바로 개수비교법이다 라고 얘기를 해주는 거야. 그래서 우리가 뒤에서 이제 항등식을 계산해 나가는데 그때 항등식 계산할 때 쓰이는 것이 바로 이 수치대입법과 개수비교법을 이용을 해서 문제를 풀어주게 된다 라는 것을 알아두고 문제를 풀어주는 거야. 알겠지? 자, 그렇게 되고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뭐냐면 여기 항등식이라고 있는데 항등식, 자, 우리가 일반적으로 항등식이라 놨을 때 x에 대한 항등식이다 라고 놓게 된다면 뭐 괜찮지 뭐. 이렇게 딱 말이 나오면 좋겠는데 솔직히 문제들이 그렇게 친절하지는 않아. 그래서 이렇게 x에 대한 항등식이라 놓는다기보다도 항등식이란 말을 숨겨서 항등식을 표현해 주는 것들이 있어. 그래서 항등식과 같은 말들이 있어. 첫 번째는 뭐가 있냐면 저기 참고로 써있지? 밑에 써있잖아. 저것처럼 자, 모든 실수 x에 대하여 이런 경우 있는 경우. 두 번째는 임의의 실수 x에 대하여 이런 말이 있어도 항등식과 같은 말이고, 세 번째는 x의 값에 관계없이, 자, 얘도 마찬가지로 나오게 되는 거고, 그 다음에 네 번째는 x가 어떠한 값을 갖더라도
이렇게 네 가지가 있으면 아 얘는 항등식을 나타내는 말이구나 라고 생각을 해주면 돼. 알겠어? 그래서 항등식이 뭔지 알겠어? 그런 식으로 항등식을 놓고 문제를 풀어주면 됩니다. 자, 지금 현재 여기 나왔을 때 첫 번째 주어진 식이 뭐야? 첫 번째 주어진 식은 fx를 무엇으로 나눴더니 2x-1로 나누었더니 몫은 뭐가 되고 qx가 되고 나머지는 r이 됐다 라고 얘기를 했어. 근데 여기서 구하고자 하는 것은 뭐냐면 x의 fx가 있는데 이것을 x-2분의 1로 나누었을 때 그때의 몫과 나머지를 차례대로 나열하여라 라고 얘기해 주는 거야. 알겠지? 자, 그러면 뭐냐면 얘로 나누었다라는 것은 뭐가 되는 거냐면 그때 몫은 뭐냐면 얘로 있는데 얘라는 인수를 가지고 있어. 이 인수를 가지고 있어서 이렇게 묶일 수 있는 것은 전부 다 묶어주고 묶일 수 없는 것이 나오게 되는 거야. 자, 예를 들어서 만약 이런 경우 보자. 예를 들어서 327 나누기 6 해주면 얼마가 돼? 6, 5, 30, 그 다음에 6, 4, 24, 나머지 3 이렇게 나오는 거잖아. 자, 이해가지? 뭐 간단히 나눗셈을 할 수 있을 거야. 근데 만약에 36 플러스 57 플러스 뭐 예를 들어서 71 요거를 만약에 6으로 나누게 되면 몫은 얼마가 되고 나머지는 얼마가 될까? 자, 이것을 더한 값을 6으로 나누었을 때 몫이 얼마가 되고 나머지가 얼마가 됩니까? 라고 물어보면 일반적으로는 여기 있는 것을 먼저 얘를 전부 다 뭐부터 해? 더해야 되겠지. 더하고 난 다음에 6을 나눠보고 난 다음에 나머지가 어떻게 되는지 구하게 되는 거야. 근데 굳이 그럴 필요가 없다는 얘기지. 뭐냐면 현재 지금 얘가 나눗셈을 썼지만 나눗셈식을 썼지만은 그렇지? 얘를 만약에 식으로 표현해주면 이렇게 되는 거야. 327을 6으로 나눴더니 몫은 54가 됐고 나머지는 3이 됐다라는 거야. 즉 6으로 묶었을 때 묶이는 수가 나오지만 묶이지 않는 수는 나머지로 나오게 된다는 거죠. 묶어준다는 공통인수로 빼준다는 얘기랑 마찬가지야. 알겠지? 그래서 여기도 마찬가지로 어떻게 줘야 되냐? 각각을 전부 다 6으로 나눠주게 되는 거야. 6으로 나눠주면 어떻게 돼? 6, 6에 36이지. 그러면 6 곱하기 6으로 쓸 수가 있겠네. 57은 6, 9, 54니까는 6 곱하기 9인데 54니까는 3이 남게 되고 그치? 플러스 71은 6, 1은 6 6, 1은 6 6, 1은 6 10이니까 6, 1은 6 이렇게 되지. 그래서 플러스 5 이렇게 되는 거야. 이거 곱하기 뭐지? 6 곱하기 11 이렇게 써야지. 이렇게 된 거야. 그 다음에 얘가 6으로 묶일 수 있는 것을 전부 다 묶어주면 돼. 그럼 얘 어떻게 돼? 얘 6이 하나가 들어갈 거고 요놈 때문에 어떻게 돼? 9가 하나가 들어갈 거고 요놈 때문에 어떻게 돼? 11이 들어갈 거고 그 다음에 얘네들 합치면 얼마야? 8이잖아. 8에서 6이 하나가 더 들어갈 거야. 그 다음에 들어가지 않은 것은 플러스 2가 된다 라고 놓게 되는 거지. 그러면 이때 이게 바로 뭐가 되는 거고 몫이 되는 거고 얘가 바로 무엇이 된다? 나머지가 된다라는 것이 만들어지게 돼. 그렇다니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여기에 있으면은 얘를 나눴다고 했는데 그러면 얘를 묶이는 것을 일단 찾아줘야 된다라는 걸 봐야 되겠네. 그렇지? 자, 그러면 먼저 얘를 먼저 써야 될 게 아니라 x의 fx가 얼마인지를 먼저 써야 될 것 같다. 자, x의 fx는 얼마가 돼? 모든 항에 전부 다 x를 곱해주면 되겠지. 그래서 x에 2x-1 qx 플러스 rx 이렇게 만들어지. rx 가로내면 안 되지. rx 이렇게 된다. 자, 그러면 여기에서 x-2분의 1로 나눴으니까 얘를 묶이는 거 묶여줘야 돼. 자, 근데 여기서 항은 두 개야. 요놈 하나하고 요놈 하나야. 앞에 있는 항에서 x-2분의 1이라는 것을 인수가 들어있니? 들어있지. 자, 여기엔 지금 이제 2x-1이 있는데요. 얘를 뭐 해주면 2로 나눠주면 얘가 만들어지게 돼. 그치? 그러면
얘로 묶고 남으면 뭐가 남냐면 2가 남을 거야. 그 다음에 x가 남고 qx가 남아. 그래서 2x에 qx가 된다. 이렇게 만들어진다. 자, 이해가 됩니까? 여기까지?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뭐냐면, 자, 몇 차로 나눈 거야? 1차로 나눴지. 근데 뒤에도 몇 차가 돼? 1차가 돼. 그럼 1차가 된다는 건 한 번 더 나눠진다는 얘기거든. 왜냐면 나머지는 항상 나눠주는 것보다 차수가 작아야 되기 때문에 같은 차수랑 한 번 더 나눠진다는 것을 의미하게 돼. 그래서 여기도 지금 현재 6의 곱이 형태 꼴로 만들어졌지. 그래서 얘도 x-2분의 1이 곱해진 형태의 꼴로 만들어주게 되는 거야. 만약에 2차가 있으면 직접 나눠보는 게 제일 좋아. 아마 뒤에도 문제가 나오게 될 거야. 그런데 얘는 1차이기 때문에 만들어주는 것도 괜찮아. 그럼 얘를 어떻게 만들 수 있느냐? R에 x-2분의 1이 들어가도록 만들어줘야 되니까 이렇게 만들어주게 돼. 그런데 이 식을 이렇게 만들게 되면 2분의 R이 더 들어가게 된 거야. 그렇지? 그래서 여기에서도 마찬가지로 x-2분의 1이 더 들어가 있으니까 얘도 같이 묶이게 돼. 그래서 플러스 R이 되는 거고 묶이지 않는 것은 뒤에 그대로 남아야 되겠다 하는 거예요. 자, 지금 현재 봤을 때 여기는 x-2분의 1을 전부 다 묶어준 거야. 이렇게 묶어주게 된 거죠. 그러니까 묶이는 것들은 전부 다 안에 넣게 돼. 우리가 인수분 해줬잖아. 인수분해 공통인수로 묶어준다고 얘기하잖아. 그래서 묶어줄 수 있는 것은 전부 다 묶어준 형태의 걸로 나오게 되고 안 묶여지는 거는 그냥 뒤에 밖에다 놓으면 돼. 얘 왜냐면 안 묶여지는 건 뒤에 바로 나머지니까. 알겠지? 같은 차수면 만들어져서 묶여져야 돼. 항상 그것이 자기 자신보다 나눠지는 수보다 여기는 1차가 되는 거잖아. 자기보다 차수가 같거나 또는 차수가 더 높으면 무조건 나눠 떨어진다라고 생각을 해주면 돼. 그래서 만들어주는 거거든 항상. 하지만 여기에 있는 것은 2분의 R이라는 것은 상수인데 일단 얘보다 차수가 작으니까 나머지가 가능하게 돼. 이해가 돼? 그래서 얘가 바로 뭐냐면 몫이 되는 거고 얘가 나머지가 되는 거야. 자, 지금 이렇게 바꿔주는 것은 뒤에 와서 나머지 정리해서 뒤에 가면 계속 나오게 돼. 바꿔주고 식 변환시켜주는 거 잘 봐야 된다. 계속 얘기했지만은 문제지어서 식이 나오지는 않지만 우리는 식을 세워야만 그 식을 이용해서 뭘 할 수가 있냐면 공식을 이용해서 계산할 수가 있는 거거든. 그러니까 그 식을 반드시 잘 알아두고 세우는 방법도 잘 알아둬야 돼. 알겠지? 자, 지금 현재 주어져 있는 kx-ax 플러스 3a-4k-2라는 식이 있어. 근데 얘를 뭐라고 하냐면 두 가지가 나왔는데 첫 번째는 주어진 등식의 이무의 실수 x에 대해서 성립한다라고 했거든. 이무의 실수 x. 즉 뭐냐면 이무의 실수 x라는 것은 뭐냐면 x에 대한 항등식이다라는 것을 의미하게 돼. 알겠지?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뭐가 되냐면 얘는 k의 값에 관계없이라는 것은 얘는 뭐가 되냐면 k에 대한 항등식이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거야. 알겠지? 자, 그래서 어떻게 된다 해서 k 항등식은 어떻게 돼? 얘를 그 특정 문자에 대해서 내림차순 정리하게 되면 그렇지? 가까이 개수가 서로 좌변과 서로 같아야 된다고 얘기했단 말이야. 그럼 얘는 x에 대한 항등식이기 때문에 뭐에 대해 정리해줘야 돼? x에 대해 정리해주면 되겠지. 자, x의 차수가 몇 차야? 1차. 그래서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지만 x항과 상수항 두 가지로 나뉘게 될 거야. 그럼 x항은 어떻게 돼? x가 존재해야 되니까 x로 묶어주게 되면 자 k-a가 되는 거고 그 외에 x가 없는 것은 전부 다 뭐가 되냐면 상수항이 되겠다. 이렇게 만들어지게 돼. 그렇지? 자, 그럼 이것이 x에 대한 항등식이 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줘야 되느냐? 얘가 0이 돼야 되고 얘가 0이 돼야 된다라는 거야. 오케이? 그래서 k는 a와 서로 같기 때문에 k 대신 a를 집어넣으면 마이너스 a 마이너스 2는 0이 되고 a는 마이너스 2, 그 다음에 k도 마이너스 2가 된다라는 값이 만들어진다라는 것을 의미하게 돼. 자, 간단하지? 위에 있는 거는 x에 대한 항등식이라고 얘기를 했기 때문에 x에 대해서 내림차로 정리해 준 것 뿐이야. 알겠지? 그
그 다음 밑에 있는 것은 K의 값에 관계없이 성립한다고 했기 때문에 K에 대한 항등식이 돼. 그래서 K로 묶어주게 되는 거지. 자, K는 몇 차? 주어진 식에서 K는 몇 차야? 1차이기 때문에 K도 마찬가지로 상수항하고 K항하고 상수항하고 두 가지로 나뉘게 되는 거야. K항 K가 있는 것을 보게 된다면 x-4가 되고 플러스 마이너스 ax 플러스 3a-2가 0이 돼야 된다 라는 것이 만들어지게 돼. 자, 그러면 어떻게 돼? 얘도 마찬가지로 요 놈이 0이 되고 요 놈이 0이 돼야 일단 K에 대한 항등식을 의할 수 있는 거야. 자, 그럼 얘가 0이 되려면 x는 얼마가 돼야 돼? x는 4가 돼야 돼. 그래서 x4를 여기다 집어넣으면 마이너스 a 플러스 마이너스 4a 플러스 3a의 마이너스 2가 0이 되고 그래서 a는 얼마가 된다? 마이너스 2가 된다라는 것이 만들어진다라는 거야. 알겠지? 자, 그래서 어떤 식을 본다고 했을 때 얘가 등식이 있다고 한다고 해서 무조건 방정식 해를 구하는 것은 아니야. 주어진 것이 만약에 방등식인지 항등식인지를 구별을 해줘야 되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뭐냐면 항등식이다 하더라도 어떠한 특정 문자에 대해서 항등식이 되는지를 반드시 생각을 해줘야 돼. 그 문자에 대해 정리해줘야 되니까 반드시. 알겠지? 그래서 이러한 식으로 놓고 항등식을 생각을 해줘야 된다. 그럼 한번 보면 일단 1번 한번 보자. 1번을 보면 자 x-2 자, ax 플러스 3 이것은 2x의 제곱에 플러스 bx 플러스 c가 되는 거야. 아까 얘기했던 뭐뭐 있었냐면 미정계수법은 두 가지가 있었단 말이야. 수치대입법이 있었고 그 다음에 개수비교법이 있었거든. 그럼 언제 우리가 만약에 개수비교법을 이용하냐면 저변과 우변을 봤을 때 얘네들을 x에 대해서 정리하기가 편해. 그럴 경우에는 개수비교법을 이용을 해주는 게 좋아. 그래서 여기도 보면은 우변을 봤을 때 우변이 어때? 지금 현재 자체가 정리가 돼 있지. 그래서 일단 우변은 별로 신경 쓸 필요가 없네. 그러면 좌변을 전개를 하면 얘가 ax의 제곱에 플러스 3-2a의 x의 마이너스 6이 되는 거잖아. 자, 이해가 됩니까? 이렇게 되기 때문에 얘와 얘가 같다고 한다면 x의 제곱의 개수는 x의 제곱끼리 그 다음에 x의 개수는 x의 개수끼리 그 다음에 상수항은 상수항끼리 같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치? 그래서 x는 2가 되고 여기는 c는 마이너스 6이 되고 2를 집어넣으면 b는 마이너스 1이 된다라고 해서 a, b, c의 값을 이렇게 구할 수가 있다. 이렇게 좌변과 우변을 각각 x에 대해 정리해서 비교해 주는 것을 보고 뭐냐면 개수비교법이다 라고 얘기를 해주게 돼. 알겠지? 자, 그런데 2번을 봤는데 2번은 어떻게 되느냐? a의 x-1 x 플러스 2 그 다음에 플러스 b의 x의 x-1 플러스 c의 자 x의 x 플러스 2 자, 그럼 얘가 계산해 주면 얼마가 되느냐? x의 제곱에 마이너스 3x 마이너스 4가 된다라는 것이 만들어집니다. 자, 그럼 얘도 어떻게 주느냐면 자, 지금 현재 우변이 x에 대해서 내림차순 정리가 되어 있으니까 좌변도 마찬가지 x에 대해서 내림차순 정리해 주면 어떨까라는 거야. 솔직히 근데 그건 좀 말이 안 되는 것 같아. 너무 복잡해.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는 어떻게 주냐면 미정계수에 만약에 뭐냐면 1차식이 곱해져 있으면 1차식이 이렇게 곱해져 있는 건 자, 미정계수는 3개야. A하고 B하고 C인데 2차이기는 각각 1차로 인수를 해야 된 거지? 그래서 이렇게 1차식들이 곱해지게 되면 뭐가 편하냐면 얘는 수치대입법을 이용하는 게 편해. 알겠지? 그럼 내가 x 대신에 어떤 값 집어넣어도 된다는 얘기잖아. 그래서 x를 집어넣을 때 가능한 한 기존에 있던 문자가 없어지는 방법으로 집어넣는 게 편하다는 얘기야. 자, 내가 구해줘야 될 건 미정계수는 a, b, c 3개야. 근데 내가 만약에 x 대신에 1 또는 마이너스 2를 집어넣으면 a가 없어져 버리게 돼. 계산에 a는 필요가 없는 거지. 굳이 낭비도 필요 없어. 그 다음에 여기도 마찬가지로 x 대신에 0하고 2를 집어넣으면 b도 없어지게 돼. 그 다음에 여기도 마찬가지로 x 대신에 0하고 마이너스 2를 집어넣으면 얘도 마찬가지로 c가 없어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미정계수의 1차식이 곱해져 있으면
그 1차식이 0이 되게 하는 x값을 대입하면 그 미정계수가 없어지고 나머지 미정계수가 남아있는 걸 통해서 계산하기가 편리해지게 된다라는 거예요. 알겠지? 그래서 여기도 마찬가지로 뭐냐면 일단은 A, B, C를 앞에 곱해져 있는 1차식을 기준으로 놓고 한번 얘네들 한번 전부 다 한번 분리를 해보고 계산해 보려고 하는 거야. 자, 첫 번째 예를 보면 알 수 있는 것은 뭐냐면 x 대신 얼마 집어넣으면 x 대신에 2를 집어넣으면 a가 없어지게 되겠다. 그치? 그 다음에 그런데 a가 없어지는데 여기도 없어지네. 왜냐면 1 집어넣으면 요놈이 0이 되니까. 요것만 남아있게 되는 거지. 그래서 2라고 3이니까 3c가 되네. 자, 3c는 얼마가 되냐면 여기다 2를 집어넣으면 1-3-4가 돼서 -6이 된다 라고 놓게 돼. 오케이? 이해 안 가? 그래서 c는 얼마가 되냐면 -2가 된다라는 것이 만들어지게 되고, 두 번째는 여기에 -2도 있기 때문에 x 대신에 -2를 대입해 보자고. 그러면 여기에 x 플러스 2가 있으니까 얘가 0이 되고, 여기도 x 플러스 2가 됐으니까 여기도 0이 돼. 그럼 가운데만 사라지게 돼. 오케이? 그래서 어떻게 되는 거야? -2를 집어넣으면 -2하고 -3 곱해지면 6이 되겠지. 그래서 6b는 x 대신에 -2를 집어넣으면 4에 플러스 2, 3, 6에 -4가 되니까는 6이 되는 거야. 아, 그래서 b는 얼마가 되라고 얘기할 수 있다? 1이라고 얘기할 수가 있겠다. 오케이? 자, 그 다음에 또 하나는 bx인데 x가 치면 이제 1차가 곱해져 있어. 그럼 얼마 집어넣으면 되냐면 x 대신에 0을 대입해 보자고. x 대신에 0을 대입했더니 얘는 -2라고 2가 됐기 때문에 -2a가 된 거야. 그치? 자, 그런데 여기서는 0을 집어넣으면 얘가 없어져. 그치? 얘도 0을 집어넣으면 얘도 없어져. 그래서 이것이 바로 무엇이냐면 x에 0을 집어넣으면 -4가 되는 거야. 오케이? 아, 그래서 알 수 있는 것은 뭐냐면 a는 얼마가 된다? 2가 되는구나. 요렇게 놓고 계산해 줄 수가 있다 라는 것을 의미하게 돼. 자, 이런 식으로 어떤 미정계수에 이렇게 1차식이 곱해져 있을 경우에는 이렇게 수치 대입법을 이용해 주는 것도 좋은 방법이다 라는 것을 알아두면 돼. 그 외에 이렇게 만약 전개하기가 편해. 좌변 우변을 봤을 때 이렇게 전개하기가 편할 때에는 뭐냐면 수치 대입법을 이용해서 문제를 풀어주는 게 좋다는 얘기야. 얘는 기술비교법을 이용을 해주게 되고. 자, 알겠어? 어떻게 되는 거지? 그래서 이렇게 두 개를 구별하고 문제를 풀어주도록 합시다. 자, 체크할 거 체크하고. 자, 지금 현재 보면은 필수의 3번에 1번을 보면 뭐라고 나와 있냐면 지금 여기서 무엇에서 무엇으로 나눴더니 몫이 어떻게 되고 나머지가 어떻게 됐다 해서 나눗셈에 관련된 것이 나왔단 말이야. 나눗셈에 관련된 것이 나오게 되면 항상 나눗셈식을 세워서 계산해 주는 게 좋아. 그래서 어떻게 나눗셈식은 어떻게 돼? A는 BQ 플러스 R, 즉 B로 나누었더니 몫은 Q가 되고 나머지는 R이 되더라 라고 해서 이렇게 적어준다고 했었거든. 그래서 여기도 마찬가지 이렇게 계산해 주는 거야. 그래서 x의 3승에 플러스 ax의 제곱에 플러스 bx 플러스 c를 뭘로 나누었더니 x의 제곱 플러스 1로 나누었더니 몫은 마이너스 1이 되고 나머지는 마이너스 2x 플러스 3이 되더라 라는 거 얘기해 주는 거예요. 자, 여기는 미정계수가 a, b, c 세 개가 있어. 그렇지. 근데 좌변은 상당히 내림차로 정리가 되어 있지만 우변은 복잡해. 근데 우변은 복잡하긴 하지만은 그래도 뭐가 되는 거야? 미정계수 없으니까 간단하게 정리할 수가 있겠지. 내림차선으로. 그렇죠? 왜냐면 문자가 있으면 계산이 어려운 거지. 이런 식으로 문자가 없는 상태로 이뤘으면 이거는 계산하기가 편한 거거든, 솔직히. 그래서 어떻게 해주면 되느냐? 얘를 전개를 해보자. 그러면 얘하고 얘 해주면 x의 3승 계산해주면 마이너스 x의 제곱 플러스 x인데 요놈이 있으니까 마이너스 x 마이너스 1인데 요놈 합쳐갖고 플러스 2 요렇게 만들어지게 되는 거예요. 오케이? 그래서 보면 어떻게 되냐면 a는 마이너스 1 b는 마이너스 1 c는 2가 된다 라고 해서 요렇게 쓸 수가 있겠다. 알겠지? 자, 그런데 2번과 같은 경우는 잘 보자. 지금 x의 3승 플러스 ax의 제곱에 플러스 bx 플러스 c가 있는데
이것을 무엇으로 나눴더니 x 플러스 2하고 x 마이너스 1로 나눴더니 나머지가 마이너스 4x 플러스 5라고 해서 지금 이제 몫이 나와 있어 안 나와 있어? 몫이 나와 있지 않은 상태가 된 거지. 자, 그럼 몫을 모르기 때문에 몫이 없는 게 아니야. 몫이 주어지지 않은 거야. 알겠지? 주어지지 않아서 이렇게 qx라고 적어보도록 하자. 오케이? 그 다음에 qx가 되고 마이너스 4x 플러스 5가 된다. 이렇게 만들어지는 거야. 자, 항등식을 계산해 주려고 하면 두 가지가 있다고 했어. 첫 번째는 개수비교법이 있고 또 하나는 수치대입법이 있다고 했었지. 그런데 만약에 개수비교법을 풀어서 문제를 풀어준 경우 있지. 그런데 개수비교법을 풀었던 문제를 수치대입법으로 문제를 풀면 안 풀리냐? 아니야. 풀려. 마찬가지로 수치대입법을 이용해서 문제를 풀어준 것을 개수비교법을 이용해서 문제를 풀어주면 풀려. 그런데 거의 두 개가 다 풀리긴 하지만은 하나가 편한 방법이면 하나는 개고생이야. 그러니까 하나는 편하면 하나는 개고생이야. 그러니까 선택을 잘해야 돼. 얘 같은 경우에 마찬가지야. 지금 얘는 특별하게 내가 수치대입법과 개수비교법 둘 다 설명을 해줄게. 지금 현재 내가 뭘 몰라? QX가 뭔지 몰라 지금. QX가 뭔지 모르기 때문에 어떻게 되는지 잘 알 수가 없단 말이야. 그런데 QX 앞에 뭐 곱해져 있어? X 플러스 2하고 X 마이너스 1 있잖아. 내가 만약에 X 대신에 뭘 집어넣으면? 마이너스 2를 집어넣으면 얘가 0이다 그래서 QX가 없어지는 거야. X 대신에 2를 집어넣으면 0이 돼서 여기는 QX가 없어지게 돼. 그렇지? 아, 그렇다는 얘기는 만약에 내가 X 대신에 마이너스 2하고 2를 집어넣으면 QX가 없어지니까 X를 어떤 것 대입해도 상관이 없는 거잖아. 항등식이라. 그러면 X를 집어넣고 이때 A, B, C가 아니구나. A, B, 3이구나. 일단 세 개라 깜짝 놀랐네. A, B, 3 이렇게 돼 있는 것을 구하자라는 거야. 왜냐면 내가 식이 두 개 필요하잖아. 미정계수가 두 개니까. 그래서 마이너스 2를 집어넣을 때 식이 하나가 만들어질 거고 2를 집어넣을 때 식이 하나가 만들어지게 될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지? 그래서 X 대신에 마이너스 2를 한번 집어넣어보자. 그럼 얼마가 돼? 마이너스 1을 집어넣으면 마이너스 8 플러스 4a에 마이너스 2b 플러스 3은 얘가 0이 돼버리고 마이너스 2를 집어넣으면 8에다가 3 더해주면 얼마가 돼? 13? 13 이렇게 되겠다. 그래서 4a 마이너스 2b는 얼마가 되면 18이 되는 거고 그래서 2a 마이너스 b는 9가 된다는 하나의 식이 만들어지게 된 거야. 자, 이해가 됩니까? 그 다음에 두 번째는 x 대신에 2를 집어넣으면 어떻게 되느냐? 2를 집어넣으면 1 플러스 a 플러스 b 플러스 3은 여기는 어떻게 돼? 0이 돼서 qx가 없어지게 되겠지? 그러면 여기다가 2를 집어넣으면 얼마냐면 1이 되겠네? 마이너스 4니까는. 그렇죠? 그래서 a 플러스 b는 얼마가 되냐면 마이너스 3이 된다는 또 하나의 식이 만들어지게 돼. 그래서 qx를 없애주는 방법으로 x에다 무슨 값을 대입해주면 이렇게 두 가지의 식이 만들어지게 되는 거야. 오케이? 자, 그럼 얘네들을 뭐 해줘? 더해주면 3a는 얼마가 되고 6이 되고 a는 얼마가 돼야 된다? 2가 돼야 된다. 그럼 b는 마이너스 5가 된다라는 것이 만들어지게 돼. 자, 여기까지 이해됩니까? 그런데 지금 현재 계산해 준 것은 뭐냐면 얘는 저기야. 수치대입법이야. 그럼 만약에 개수비교법을 이용하려면 어떻게 줘야 되느냐? 좌변과 우변의 개수를 비교해 주면 돼. 첫 번째 보면은 자, 여기는 좌변을 봤을 때 좌변이 몇 차야? 3차가 되는 거지. 그러면 우변도 몇 차가 돼야 돼? 3차가 돼야 돼. 근데 여기에 1차가 나왔어. 여기도 1차야. 그럼 여기는 QS는 몇 차가 돼야 될까? 1차가 돼야 돼. 그래서 1차와 1차의 곱이 돼서 전체적으로 3차가 만들어지는 거야. 자, 이해가 돼? 그 다음에 최고차의 개수는 얼마야? 1이지. 그러면 얘네들 곱했을 때 최고차의 개수가 1이 나와야 되기 때문에 결론적으로 QX는 어떻게 되느냐면 X 플러스 상수항이 모르기 때문에 P라고 적어주게 되는 거야. 상수항이 얼마인지 모르니까. 오케이? 즉 여기 있는 식은 바로 요놈이니까 뭐라고 쓸 수 있느냐? x의 3승의 플러스 ax의 제곱의 플러스 bx 플러스 3은
요거 계산해 주면 자 1차식 세개의 곱 공식이 있지. 첫 번째는 x의 3승. 그 다음에 여기 있는 모든 수의 합 얼마? p 플러스 1. p 플러스 1이 x의 제곱의 개수. 그 다음에 두 수의 곱의 합 곱해주면 마이너스 2. 그렇지? 마이너스 2 그리고 곱하면 마이너스 p 플러스 p. 마이너스 p 플러스 2p에 뭐가 되는 거냐면 x. 그 다음에 상수항은 세 수의 곱 마이너스 2p 이렇게 되겠다. 그래서 마이너스 4x 플러스 5가 돼야 되는 거야. 오케이? 그러면 결론적으로 뭐가 되느냐? x의 3승에 플러스 p 플러스 1의 x의 제곱에 플러스 얘는 x 요런 같이 묶어주면 p의 마이너스 6의 x에 마이너스 2p 플러스 5가 돼야 된다는 것이 만들어지게 돼. 아, 그래서 x의 제곱의 개수는 a가 돼야 되고 그 다음에 x의 개수는 b가 돼야 되고 상수항은 3이 돼야 되겠다. 이렇게 만들어지게 되는 거야. 자, 이해가 됩니까? 이거 계산해주면 마이너스 2p 플러스 5는 얼마가 돼? 3이기 때문에 2p는 2가 돼서 p는 얼마가 되고 p가 1이 되고 그래서 a는 p 플러스 1이기 때문에 2. 그 다음에 b는 p 마이너스 1이기 때문에 마이너스 5가 된다. 자, 요렇게 계산할 수가 있다라는 것을 의미하게 돼요. 만약에 qx에 곱해져 있는 것이 지금 현재 우리가 이 두 개, 1차식 두 개의 곱으로 인수분해 가능하잖아. 인수분해를 했기 때문에 이렇게 지금 대입할 수 있는 거거든. 만약에 qx가 있는데 이렇게 곱해질 수 없는 부분들이 있어. 인수분해가 안 되는 경우들이 있어. 그럼 내가 x 대신 어떤 값을 대입해 줘야 되는지 몰라. 알겠지? 그럴 경우에는 이렇게 개수비교법을 이용해도 상관이 없다라는 것을 알아두는 거야. 개수비교법이 좀 어렵기는 해. 왜냐하면 qx가 무엇인지 맞춰야 되니까 좀 어렵기는 하지만은 그래도 두 가지 방법을 다 알고 있는 게 좋아. 이 문제 같은 경우. 알겠습니까? 지금 여기에 보면은 어떻게 나왔냐면 자, 필수예제 몇 번이니? 4번. 이것이 자 2x의 3승에 플러스 x의 제곱에 마이너스 2x 플러스 1은 자 a의 x 마이너스 1의 3승에 플러스 b의 x 마이너스 1의 제곱에 플러스 c의 x 마이너스 1 플러스 d가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 두 개의 좌변과 우변에 대한 식을 보면 얘네들이 어떻게 되는지 한번 확인해 보자는 얘기지. 오케이? 자, 좌변은 어떻게 되어 있는 거냐면 얘는 x에 대해서 내림차순이 되어 있는 거야. x에 대하여 뭐냐면 내림차순으로 정리가 되어 있는 거지. 이해가 돼? 그런데 우변은 어떻게 되어 있는 거냐? 우변은 얘는 x-1에 대하여 내림차순이야. 즉 뭐라고 되는 거냐면 x-1, x-1의 제곱, x-1의 3승 이러한 식으로 만들어져 있거든. 즉 x-1에 대하여 내림차순이 정리가 되어 있다는 것을 의미하게 돼. 그럼 얘를 계산해 주면 어떻게 되냐면 얘도 일단 항등식이거든. 문제에 지금 x에 대한 항등식이라고 나와 있지. 그렇지? 얘는 항등식이기 때문에 여기에 지금 이제 좌변이 깔끔하게 정리가 돼 있어. 여기도 마찬가지로 우변에도 뭐 해주면 깔끔하게 정리해주면 얘가 만들어지게 될 거야. 자, 이해가 됩니까? 그럼 어떻게 해주면 될까? 얘를 전개해서 같도록 만들어주면 되는데 3차, 2차가 있는데 전개를 하려고 봤는데 이 앞에 뭐가 붙어 있어? A, B, C, D 미전개수 붙어 있잖아. 그러면 어떻게 돼? 알아보기가 힘들어. 전개하기도 힘들고. 그래서 얘는 문제를 풀이하는 방법이 두 가지 방법이 있어. 거기는 지금 답지에는 지금 하나만 나와 있지? 자, 그 방법을 푸는 게 원래 맞는 거긴 한데 이거를 다른 방법으로 한번 생각을 해보자. 어떻게 보냐면 자, 여기는 지금 이제 개수들이 전부 다 뭐냐면 숫자로 되어 있지만 여기는 개수들이 전부 다 뭐냐 문자로 되어 있단 말이야. 만약에 여기 있는 걸 전개한다면 편하게 되겠지만 여기 있는 걸 전개를 해줘야 돼. 여기는 미정개수 있는 거 전개해줘야 된단 말이야. 이게 너무 복잡해. 그래서 얘를 바꿔주는 거야. 어떻게 바꿔주느냐? 자, x-1에 대해서 내림차순 정리가 돼 있지? 그래서
x-2를 t로 치환하는 거야. 오케이? t로 치환하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여기는 자 2의 t 플러스 1의 3승 플러스 t 플러스 1의 제곱에 마이너스 2 t 플러스 1 플러스 1은 at의 3승 플러스 bt의 제곱 플러스 ct 플러스 d가 된다 라고 얘기해 줄 수가 있는 거지. 그치? 그렇다는 얘기는 뭐냐면 여기 있으면은 얘를 전개해서 정리하면 여기에 개수를 비교해주면 된다라는 얘기야. 왜냐면 여기는 지금 이제 개수가 전부 다 뭘로 돼 있어? 숫자로 돼 있잖아. 아까는 여기는 개수가 전부 다 문자로 돼 있기 때문에 얘를 전개한다 하더라도 그 문자로 곱해줘야 되는 거니까 동량끼리 계산할 때 상당히 골치 아파지게 돼. 하지만 여기서는 이렇게 치환해 줬더니 얘를 전개해줘야 되지만 얘네들의 개수는 전부 다 뭘로 이루어져 있냐면 숫자로 이루어져 있어. 그래서 계산하기가 편리하다는 얘기야. 오케이? 그래서 얘 계산해주면 어떻게 되냐면 첫 번째 t의 3승 그래서 2t의 3승 그 다음에 3t의 제곱이지. 그래서 플러스 6t의 제곱에 플러스 3t니까 6t 플러스 1이니까 2 곱해주면 2가 되겠다. 그 다음에 얘 전개해주면 플러스 t의 제곱에 플러스 2t 플러스 1. 자, 얘 괄호 풀어주면 마이너스 2t 마이너스 2의 플러스 1 이렇게 만들어지게 됩니다. 자, 얘는 어떻게 돼? 지금 보면 자 2하고 플러스 2 없앨 수가 있고 2t하고 마이너스 2t를 없애게 되는 거지. 그럼 뭐가 되는 거냐면 2t의 3승에 플러스 7t 그 다음에 플러스 6t 플러스 2가 되는 거예요. 전개하면 이렇게 나오게 돼. 아, 그래서 알 수 있는 것은 얘하고 얘가 같다고 했으니까 A는 2, B는 7, 그 다음에 C는 6, D는 2가 된다 라고 얘기해 줄 수가 있다라는 것을 의미하게 돼. 자, 그 다음에 얘를 그러면 책에 있는 내용은 무슨 얘기냐? 우리가 이것을 연조리제법이라고 얘기해. 뭐냐면 어떤 조리제법을 하게 되는데 조리제법을 한 번에 만드는 것이 아니라 이것을 연달아서 계속 조리제법을 해주게 되거든. 그래서 얘를 어떻게 줬냐면 조리제법을 이용하기 위해서 여기 있는 개수들을 전부 다 적어주게 돼. 그럼 어떻게 되냐면 2, 그 다음에 1, 마이너스 2, 1 이렇게 되는 거지. 그 다음에 얘를 조리제법인데 뭐에 대해 조리제법을 해주냐면 x-1에 대해서 내림차순을 만들어주는 거잖아. 그래서 x-1에 대해서 조리제법을 해주는 거야. 그래서 여기는 뭐가 들어가야 돼? 1이 들어가면 어떻게 돼? 얘는 2, 2, 3, 3, 1, 1, 2 이렇게 되는 거지. 그래서 여기 앞에 있는 것이 뭐가 되고 몫이 되는 거고 그럼 얘가 나머지가 된다. 이렇게 만들어지는 거야. 자, 그러면 얘가 의미하는 바가 뭘까? 얘가 요 식이 의미하는 바가 뭘까? 여기까지 계산한 게 뭐야? 그럼 저기 있던 식이 이 2x의 3수 플러스 x의 저 플러스 2 마이너스 2x 플러스 2라는 것을 이렇게 만들어진 거잖아. 그럼 뭐가 되는 거냐면 x 마이너스 1로 나누게 되면 2x의 제곱에 플러스 3x 플러스 1이 되고 플러스 2가 돼야 된다 라는 것이 만들어지게 돼. 오케이? 자, 그런데 여기 안에 있는 것들은 어떻게 됐든 간에 이 앞에 x-1이 곱해져 있으니까 여기 안에 있는 것들은 전부 다 x-2라는 것이 반드시 존재를 해야 되는 거야. 인수 중에 이렇게 곱해줬으니까 곱해주면 얘네들이 무엇을 만들든 간에 앞에 x-1이 있으니까 x-1이 전부 다 곱해진단 말이야. 이해가지? 유일하게 얘만 뭐가 존재하지 않아? x-1이 존재하지 않아. 그래서 이것이 바로 x-1이 존재하지 않는 얼마가 된다? d가 되는 거야. 알겠어? 그 다음에 여기에 나오는 셈 몫이 나왔잖아. 이 몫을 가지고 또 조리제법을 또 해주게 돼. 얼마? 얘도 똑같이 1로 해주면 돼. 1로 해주는 거지? 그래서 2에 2, 그 다음에 5, 5에서 얼마? 6. 요렇게 만들어지겠다. 오케이? 그러면 여기까지의 의미는 뭐냐면 여기 안에 있는 요 놈을 나눠주게 된 거야. 원래 기존에 있던 x-1은 그대로 두고 여기 안에 있는 것은 두 번째
x-1로 나눴더니 몫은 2x 플러스 5가 되고 나머지는 6이 되더라. 이렇게 만들어지게 된 거야. 그 다음에 플러스 원래 있던 거 이거는 2 이렇게 된 거지. 즉 여기 안에 있는 것이 이렇게 바뀌었다는 것을 의미하게 돼. 그치? 그 다음에 얘를 여기서 이렇게 한 번씩 곱해주면 x-1의 제곱에 자 2x 플러스 5 네, 플러스 6에 x-1에 플러스 2 이렇게 만들어져. 자 근데 여기는 어떻게 돼? 여기는 x-1의 제곱이 있다는 얘기는 x-1이 두 개씩 곱해져 있는 거잖아. 근데 얘만 유일하게 몇 개 곱해져 있어요? x-1이 하나만 곱해져 있잖아. 그렇지? 어차피 상수항이 없는 걸 빼고는 하나만 곱해져 있을 수밖에 없잖아. 그런데 여기에서는 뭐가 돼? 하나가 곱해진 것은 바로 뭐가 되는 거야? C가 돼야 되겠지. 아 그래서 얘가 바로 뭐냐면 C가 된다라는 것이 만들어지게 돼. 아까 얘가 된 것이 D가 되겠지만 이번에는 얘가 C가 된다라는 거지. 자 이해가 돼? 그 다음에 또 조리체법 또 해주는 거야. 왜냐면 여기 밑에 하나만 나올 때까지 1 해주고 2 해주고 그 다음에 2 해주면 7. 자 하나가 나왔네. 그치? 얘는 어떤 걸 나눴냐면 여기 안에 있는 요 놈을 또 x-1로 나눠주게 돼. 그래서 x-1의 제곱이 있는데 이것을 x-1로 나눴더니 몫은 2가 되고 나머지는 7이 되더라 라는 거야. 이렇게. 그래서 얘네들 분배율식 더 해줄 수 있겠지. 그럼 얘하고 얘를 분배율식 해주면 자 2 곱하기 x-1의 제곱 이렇게 되고 그 다음에 플러스 얘하고 얘를 곱해주면 7의 아니 삼승이라고 해야 되지 x-1의 제곱이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얘는 플러스 6x-2라고 플러스 2가 된다 라고 얘기할 수 있다는 거예요. 오케이? 그래서 바로 뭐냐면 요는 요 7인 x-1의 제곱 x-1이 두 개만 곱해져 있는 거지. 이 7이 바로 여기 안에 있는 거에 나머지가 돼. 그래서 바로 얘가 뭐가 되는 거냐면 b가 된다고 볼 수 있어. 그 다음에 여기서는 자 2가 바로 뭐가 되는 거야? x의 3승의 개수가 되겠지. 그렇지? 그래서 뭐가 되는 거냐면 여기 있는 2, 즉 여기 있는 a가 바로 얼마냐면 x-1의 3승이기 때문에 2가 된다는 것을 의미하게 되는 거예요. 오케이? 그래서 요게 바로 a가 돼야 된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아 그래서 여기 있는 것처럼 x에 대해서 내림차순위 정리가 된 것을 x-1에 대해 다시 내림차로 정리해주게 되면 이렇게 치환해주는 방법도 있지만 이렇게 연달아서 조리제법을 이용할 수도 있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거야. 그때 여기 있는 거 맨 마지막에 숫자가 하나가 남을 때까지 조리제법을 해주고 그래서 여기서 밑에서부터 거꾸로 올라가게 되면 이게 각각의 차수의 개수가 된다라고 얘기할 수가 있어. 알겠지? 그래서 그런 식으로 문제를 놓고 풀어주는데 얘는 뭐라고 할까? 유형이 딱 정해져 있는 형태야. 바뀌지도 않고 딱 정해져 있는 형태이기 때문에 이 유형은 그냥 이렇게 문제를 푼다라고 알아두면 아마 도움이 될 거야. 거의 문제 비슷비슷하게 나와. 그래서 많이 응용되지는 않아. 자, 나머지 정리라는 것은 뭐냐면 우리가 일반적으로 여기서는 다른 거 말고 1차식으로 나눴을 때 생각을 해주는 거야. 그래서 1차식 예를 들어서 x-알파라고 나보자. 알겠지? 어떤 건 fx가 있는데 fx를 1차식으로 나눠주게 된 거야. 1차식으로. 자 그런데 그때 몫은 뭐라고 하냐면 그때 몫은 모르겠다. 몫을 qx라고 놓고 나머지는 자 1차로 나누게 되면 나머지는 상수가 된다고 했었지. 나머지는 상수 r 요렇게 만들어지게 된 거지. 알겠지? 자 1차로 나눴기 때문에 이렇게 1차를 식을 전체적으로 적을 수가 있어. 그런데 얘를 어떻게 줬냐면 여기에서 요 나머지를 구하고 싶은 거야 내가. 다른 거 말고 요 나머지를 구하고 싶은데 이 나머지를 어떤 식으로 구하느냐. 얘를 구하려면 어떤 식으로 구하냐면 일단 여기 있는 거 fx가 알고 있지만은 여기 지금 얘로 나눴으면 qx가 무엇인 줄 알아야 되잖아. 그렇지? 근데 qx가 내가 먼저 잘 모르지. 그렇지? 문제 봐. 꽉 밀어야 돼. 살짝 소리 날 때까지. 어.
자, 근데 QS 얼마인지 모른단 말이야. 근데 얘도 하나의 무엇이냐면 나눗셈식은 왜 나눗셈에 맞게 나눗셈식을 세우잖아. 나눗셈식은 거의 대부분 다 뭐냐면 항등식이야. 나눗셈식 항등식이기 때문에 여기다 x 대신에 어떠한 값을 대입해도 상관이 없어. 그래서 x 대신에 알파를 대입하면 어떻게 정리가 되느냐면 이렇게 돼. x 대신 알파를 대입하면 f 알파가 바로 r이다 라고 해서 이렇게 만들 수 있는 거야. 알겠지? 원래 나머지를 구하는 방법은 일단은 뭐 나머지 좀 나눠서 계산해 주면 되겠지만 이렇게 1차로 나누었을 때 나머지를 구할 때에는 그 1차식이 0이 되게 하는 x의 값 얼마? x는 알파가 되는 거지? 그 나머지를 0이 되게 하는 x의 값을 fx에 대입하면 그것이 바로 나머지와 서로 같다라고 얘기해 줄 수 있다 라는 것을 의미하게 돼. 알겠지? 자, 다시 한번 놓으면 다시 한번 얘기할게. 1차식으로 나누었을 때 그때 뭘 구하려고 하는 거야? 난 다른 게 필요 없어. 나머지를 구하고 싶은 거야. 1차식으로 나눴을 때 나머지를 구하고 싶은데 이 나머지를 구하려면 이 부분이 없어져야 돼. 그렇지. 그래서 x 대신에 뭘 대입해 준 거야? 알파를 대입한 거야. 그래서 x 대신 알파를 집어넣으면 r만 남게 되는 거지. 그래서 1차식으로 나눴을 때 나머지는 그 1차식이 이건 1차식이지? 0이 되게 하는 x의 값을 대입해 주면 여기다 0이 되게 하는 x값 대입해 줬잖아. 그러면 그것이 바로 뭐냐면 나머지와 서로 같다 라고 얘기를 주게 돼. 수학의 말을 보면 어떤 건지 얘기한다고 했을 때 막 이거는 이렇게 놓고서 막 복잡하게 나오는 경우가 있어 말들이. 그래서 말들을 잘 이해하고 이거 다음 이거다 이런 식으로 나오는 거 순서를 잘 생각을 해줘야 돼. 알겠지? 여기도 마찬가지야. 1차식으로 나눴을 때 나머지는 1차식이 0이 되게 하는 x의 값을 대입해 준 거랑 서로 같다 라는 것을 의미하게 돼. 이게 바로 뭐냐면 나머지 정리야. 알겠지? 자, 그런데 여기서 나머지 정리 계산인데 이번에는 만약에 fx를 뭘로 나눴냐면 이번에 x-알파로 나눴더니 나머지가 나올 거 아니야. 그치? 그런데 뭐가 되는 거냐면 f 알파가 얼마냐면 계산했더니 r인데 얘가 0이 나왔어. 그치? 자, 0이 나왔다는 얘기는 무슨 얘기야? x-알파로 나누어 떨어진다는 것을 의미하게 돼. 자, 이해가지? 그래서 우리가 어떤 건지 모르겠지만 f 알파가 0이 나왔다는 얘기는 얘는 두 가지를 의미하게 돼. 첫 번째 의미는 뭐냐면 x-알파로 나누어 떨어진다. 나누어 떨어진다라고 얘기를 해주게 되고, 그렇지? 왜냐면 나누어 떨어지면 0이 나오니까. 그게 나오고, 두 번째는 뭐냐면 x-알파를 인수로 갖는다. 인수로 갖는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야. 왜냐면 얘가 없기 때문에 이렇게 얘와 얘의 곱으로 인수분해 해야 되는 거잖아. 그럼 얘를 하나의 인수로 얘기할 수 있는 거지. 그렇지? 그래서 x-알파를 인수로 갖는다라고 얘기할 수가 있다 라는 것을 의미하게 돼. 알겠지? 그래서 얘를 보고 우리는 뭐라고 했냐면 인수정리가 된다 라고 얘기를 해주게 되는 거야. 인수정리는 뒤에서 인수분해할 때 많이 쓰이는 방법 중에 하나니까 좀 참고로 잘 알아둘 수 있도록 해주는 게 좋아. 알겠지? 자, 그래서 우리가 어떤 나눗셈에서 무엇으로 나눴다고 얘기를 한다면 만약에 첫 번째 1차로 나누게 되면 1차로 나눴다고 얘기한다면 나머지를 저기를 해줘야 돼. 나머지 정리 이용해서 직접 구해주면 돼. 알겠지? 그런데 2차나 3차인 경우에는 식을 직접적으로 다 세워주고 난 다음에 그 식을 통해서 문제를 풀어줘야 되는 거야. 2차와 3차는. 1차만 나머지 정리 이용을 해주게 되는 거야. 그 외에는 나머지 정리 이용할 수가 없어. 알겠지? 자, 그러면 문제를 하나씩 보면서 문제를 한번 풀어나가도록 합시다. 자, 필수예제 5번을 보면 지금 뭘로 나눴어? fx를. 자, 첫 번째 보면 fx를 뭘로 나눴더니 x 플러스 1로 나눴을 때 나머지가 1이라고 있었지. 그럼 저기까지의 식이 뭐가 되겠어? 자, 문제를 풀 때 문제가 어떤 가까이서 요구하는 게 무엇인지 나오잖아. 얘 같은 경우에도 이렇게 생각해 주면 돼. 아, 여기부터 1번이구나.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얘가 나타낸 것이 1번이다. 그 다음에 2번은 요걸 나타내는 거다. 그래서 이렇게 문제를 1번, 2번에서 이렇게 쪼개고 난 다음에 각각이 나타내는 식이라든가 의미하는 바가 있으면은 그걸 표현해 주는 것이 좀 좋은 방법이야. 알겠지? 그래서 첫 번째 1번은 뭐냐? fx를 뭘로 나눴어? fx가 있어. fx가 있는데 3x의 제곱 플러스 2x 플러스 ax 플러스 4가 있는데 이것을 x 플러스 1로 나누었을 때 나머지가 1인데 자, x 플러스 1은 1차식이지. 1차식으로 나눴을 때 나머지는 그 1차식이 0이 되는 x의 값을 대입해 준 거랑 서로 같다. 라고 얘기해 준 거야. 즉 뭐냐면 f의 마이너스 1이 된다라는 것을 의미하게 돼. 요거야. 여기 1번에 나와 있는 식은. 자, 이해가 돼? 그럼 어떻게 돼? 여기다 집어넣어 보자. f의 마이너스 1 얼마가 되는 거야? 마이너스 1 집어넣으면 여기에 3. 이게 3승이지? 요거 2차 이렇게 되겠네. 그럼 마이너스 3 플러스 2에 마이너스 a 플러스 4가 되겠다. 요게 얼마냐면 1이란 얘기지. 그러면 마이너스 a 얼마? 6이니까 플러스 3이 1이 되고 마이너스 a는 마이너스 2가 돼서 a는 얼마가 돼야 된다? 2가 된다라는 것이 만들어지게 돼. 그러면 얘를 통해서 온전하게 fx가 무엇인지를 결정할 수가 있겠다. 3x의 3승 플러스 2x의 제곱에 플러스 2x 플러스 4가 된다. 이렇게 만들어진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구하는 게 뭐야? 두 번째는 fx를 x-1로 나눴을 때 나머지를 구하여라 라고 얘기를 했어. 그러면 저기도 1차가 된 거잖아. 1차가 0이 되게 하는 x의 값을 대입해주면 그것이 바로 뭐냐면 나머지와 서로 같다라고 얘기를 해준 거지. 그치? 그래서 지금 f1을 구하라는 얘기랑 똑같은 얘기가 돼. f1을 구하면 어떻게 돼 있어? 여기다가 집어넣으면 되니까 3 플러스 2 플러스 2 플러스 4가 되니까 얼마가 된다? 11이 된다. 이렇게 만들어지게 돼. 알겠지? 그 다음에 그 밑에 있는 것을 본다 하더라도 이거야. 자, 다항식이 현재 주어져 있어. 다항식은 주어져 있는 형태야. 그럼 첫 번째는 뭐냐면 x 플러스 2로 나눴을 때 나머지가 6이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x 플러스 3으로 나눴을 때 나머지가 마이너스 5라고 주어져 있어. 오케이? 그러면 여기서 어떻게 했냐면 첫 번째 다항식을 fx로 나눠보자. fx가 얼마냐면 x의 3승에 플러스 ax의 제곱에 플러스 bx 플러스 4가 되는 거고 첫 번째 나와 있는 내용이 뭐냐면 x 플러스 2로 나눴을 때 나머지가 6이라고 했어. 자, 얘도 1차로 나누게 된 거지? 1차로 나누었을 때 나머지는 그 1차식이 0이 되는 x의 값과 서로 같다. 그럼 얘가 6이란 얘기야. 오케이? 자, 그럼 여기다 마이너스 1을 대입해주면 어떻게 돼? 마이너스 8에 플러스 4a에 마이너스 2a 플러스 2b 플러스 4가 6이 되는 거고 그래서 4a 마이너스 2b는 10이 돼야 되겠다. 그래서 2a 마이너스 b는 얼마가 된다? 5가 된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그 다음에 두 번째는 x 플러스 3으로 나눴을 때 나머지가 마이너스 5가 된다고 얘기해 준 거야. 그럼 저것도 식을 세워주면 f의 마이너스 3이 바로 무엇이 된다? 마이너스 5가 된다라고 넣을 수 있어. 오케이? 그러면 f의 마이너스 3은 얼마야? 마이너스 27 플러스 9a에 마이너스 3b 플러스 4가 마이너스 5가 되고 9a 마이너스 3b는 자 얼마? 23이지 마이너스 23 더해서 23 더해주면 얼마가 돼? 18? 18 이렇게 되겠다. 그래서 얘도 3으로 나눠주면 3a 마이너스 b는 6이 된다. 이렇게 만들어지죠. 오케이? 그래서 얘네들이 연립해주면 얘에서 밑으로 빼주면 마이너스 a는 마이너스 2이 되는 거니까 a는 얼마가 되고 a는 1이 되고 b는 얼마가 돼야 된다? b는 마이너스 3이 돼야 된다. 이렇게 만들어집니다. 알겠어? 그래서 여기 있는 것처럼 뭘로 나눴냐면 1차식으로 나누게 된 거야. 1차식으로. 1차식으로 나누게 되면 그때의 나머지는 어떻게 되면 1차식을 0이 되게 하는 x값을 대입해 준 게 바로 나머지가 된다라고 볼 수 있다. 라는 것을 생각을 해줘야 돼. 알겠습니까?